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드체인협회에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정부가 작년 말에 고GWP 냉매 사용을 규제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목차는 뭐 동향이라든가 필요성,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23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규제가 시작됐죠. 우리가 오존층 보호법을 2023년에 개정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한 거고 2035년까지 2천만 톤을 줄인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한 3천만 톤 되니까 1천만 톤까지 2035년도가 푹 떨어져야 되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콜드체인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량 가스인데요. 2022년 가장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2022년도인데 3,200만 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콜드체인 냉장 냉매가 2,900만 톤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 2,400만 톤에 한 불소개가 한 4점 몇 프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던 뭐 몬트리올 의정서라든가 교토 의정서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정부의 2015년도죠.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 파리 협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산업화 이전, 1800년대 이전의 지구 평균 온도보다 2도씨 이내로 관리하자고 그때 유엔 회원국 197개국이 참가해서 협정을 맺은 내용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빠졌죠. 우리는 그거 안 해라고 하고 지금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왔다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번에 1월 달에 또 탈퇴했죠. 우리 그거 안 해라고 미국은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이 계셨을 때 체결이 됐는데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그때 굉장히 총장 때의 재임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이 파리규 협정을 체결한 것을 강연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HCFC는 뭐 2030년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폐를 R22로 잘 알고 있는 전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HCFC는 2045년까지 지금 사용량의 80%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를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냉매들인데요. 이렇게 GWP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냉매는 뭐 1이거나 1 이하의 이런 냉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키갈리 의정서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기 협정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은 GWP 기준을 오른쪽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GWP라 하면 100에서 300 이하 정도로 이렇게 키갈리 협정서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냉매가 온실가스에 중요하냐면 우리는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데들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는 누출되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게 굉장히 감축 효과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 속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좀 보면은 2018년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보면은 그 정부 지원 금액이 나오면은 그 자연냉매 설비로 개보수 할 것인가 하는데 하겠다 지원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전액 지원이면 하겠다 뭐 이게 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업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 이전 세션에서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그 HFO 계열과 요즘 뭐 그 자연냉매도 취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아마 많이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면은 그 가져올 어려움의 정도, 이제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규제로 들어가면 이제 28개 응답자 28개 한 1000개 되는데 942개인가 되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28명만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 하거나 하겠다는 얘기고 스스로 그 나머지는 다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돈이 없다. 좋긴 좋은데 돈이 없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원 산업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작년 올해 이제 최초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배출권 거래제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상 품목에 냉동기를 집어넣습니다. 올해 최초로. 근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산자부는 에너지가 우선이에요. 에너지 절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가 달아있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뭐 냉동기 냉매를 효과 지설비 냉매를 사용하는 사업을 교체하는 경우 우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사이트를 찾아가 보니까 고효율 인증 냉동기는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49개 품목이 고효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을 저지서필이 냉매에 사용할 경우는 이건 필요가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동등한 제품이라는 것을.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경부에서 한 지원 사업인데 이 물질 전환이라는 그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저지설비 사용 설비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이 문제는 두 번째는 배출권 거래제가 둘 다 대상이 돼요. 근데 배출권 거래제 대상 들어보니까 그 콜드체인 기업에서는 해당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이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뭐 말은 좋은데 실익이 없다. 이 제도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용 냉장고 같은 뭐 이 빨간색은 전부 다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고 그 GWP가 이제 150 밑에 있는 R600에 이런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해당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정용 냉장고라든가 자동차의 경우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미 규제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 여기 LG 나오셨지만 아까 여쭤보니까 우리는 R600에 이거 GW3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EU에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마켓이잖아요.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보다 훨씬 낮은 냉매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그 4세대 냉면 HFO 1, 2, 3, 4를 쓰고 있는데 GWP 1이죠. 그 냉매를 이미 자동차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걸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런 쪽이죠. 우리 그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우리 내부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 지원이 필요하죠. 이 설비 개설이 다 거의 많이 요구가 되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지금 이쪽에서는.
그다음에 빠르면 이제 2028년부터 그다음에 2032년부터는 다 750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해야 되고, 여기 뭐 아르네 코리아도 나오셨지만은 2030년부터 150 이상에 대한 상업용 냉장 쇼케이스는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2028년부터는 1,500 이상인 것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2032년까지 750 이상인 것은 전부 해야 됩니다. 참고로 그 우리나라 그 냉동냉장 차량이 제가 사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4월 조사인데 지금 7월 달 최근 자료에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3만 5천 대가 우리 냉동냉장 차량이고,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통계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냉매 전환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몇 번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건수고요. 건수인데 이렇게 쭉 2024년부터 이제 여기는 일본은 이제 자연냉매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연냉매 기술을 사용한 전환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기준에 보면은 한 여기에 보면 한 2,000건이 지원을 했어요, 누적으로. 그다음에 이 빨간 것은 규제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지원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건이 한 3,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5,500건이 2019년에 자연냉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도 보면 여기가 2024년입니다. 이거 헤이세이 연호기 때문에 H26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여기는 그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그 지원 금액이고요. 어게니까 곱하기 10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이제 지원 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초창기 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에. 초창기 3년에 확실하게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매년 50에서 73억 엔, 그러니까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의 규모를 계속 201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도 700억 엔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 2013년도에는 그 자연에너지 자연냉매를 사용한 게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52.7%까지 이렇게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때는 뭐 보조금 지급 종료 시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그때 중단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냉동냉장 창고를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그 물류시설법에서는 우리 1,0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용 창고는 그 정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제곱미터 밑에 영세 창고나 영업용 영세 창고나 자가용 창고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가용 창고까지 뭐 하림이 운영하는 자기들 냉동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이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일단 등록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1,15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공칭 통수로 관리를 하죠. 좀 연식이 좀 된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 약 1,300만 톤 이렇게 공칭톤수로 일본의 냉동창고 캐파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공칭통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200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대형 창고들이 많이 설립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일단 숫자상으로 일본도 물론 늘긴 늘었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1,300만 톤보다는 많이 늘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칭 보관 캐파도 크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는 매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딱 한 해 불 속의 온실가스 감축 의량 설비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20억 원으로 그 자연냉매기로 이렇게 교체할 때 우선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일단 저GW 냉매로 사용기기로 이제 노후화된 기기 15년 이상 노후화된 기기를 저GW 냉매로 사용기기로 교체할 경우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 2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소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그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같이 핫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뭐 규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와갖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소진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사업으로 이것을 다시 살리자. 이제는 정부가 규제 로드맵을 명확히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다, 우리 업체들도. 그러니까 이거 좀 그 지원 제도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저GWP 냉매로 사용하는 거로 교체 한번 지원하자. 기왕 하는 김에 뭐 자연 냉매로 하면 더 우선 지원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가 발표한 내용은 마쳤고, 우리 지원 내용은 제가 올해 1월 8일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환경부 과장하고 산자부의 담당자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 쪽에서는 뭐 자꾸 에너지 효율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저희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는 이제 저GWP만 하면 되잖아요. 에너지와 관계없이 이 부분만 주장하면 되는 거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감사합니다.